안녕하십니까. 정의공학과 황진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유로온픽 반도체를 중점으로 발전 과정과 세대별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이 5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폰 노이망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통적인 폰 노이망 구조는 중앙 처리 장치, 메모리, 그리고 입출력 장치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장 메모리에는 하나의 버스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주기억 장치에 명령어가 데이터와 물리적 구별이 되지 않고 CPU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이동이 많아지면서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병목 형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CPU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전송률 차이로 인하여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장점으로는 내장 방식으로 인하여 편의성과 병용성이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교체로 많은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병목 현상이 가장 큽니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는 21세기에 많은 정보량을 다루는 빅데이터나 AI 기술에 있어서 부적합합니다. 데이터를 공통 메모리에 공유하는 SMP 방식이나 분산 메모리 병렬 처리 기법으로 MPP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후자의 병렬 기법으로 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로모픽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가 신체에서 에너지의 20%만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신체의 모든 인지 능력을 하는 데에는 20에서 25W의 초전력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유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 특히 시냅스 뉴런을 모방하여 병렬 연산 처리 기법으로 방대한 양의 에너지를 가공할 수 있게 해주고 빠른 데이터의 연산과 응답 속도를 보여주며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학습의 기능을 통하여 더 개선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데이터 중에 시각, 청각 등의 사람의 감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비전형 데이터를 인식하고 학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맵리스터 특징이 있습니다. 맵리스터는 플럭스와 찰즈의 관계를 나타내는 소자로 스위치와 메모리의 특성을 모두 가져 CPU와 메모리의 기능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저전력, 저전압에 따른 고효율이 있고요. 처리 속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빠릅니다. AI와 관련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자동차 패턴 인식, 자연어 처리 등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뢰성의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였을 때 이 부분이 학습의 문제인지 아니면 칩 하드웨어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입력값 문제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복잡한 적층 구조로 된 경우 공정 과정이 많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맵리스트 소자를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또 기존의 공정 가격보다 더 싸고 효율적인 소자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앞서 배운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스파이크는 뇌가 정보를 처리할 때 한 뉴런에서 발생하는 정기적 자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로픽 반도체 중에 꿀이랑 CNT 탄소 나노 튜브가 결합된 엠니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SCI 최신 논문으로 유로모픽 컴퓨팅을 위한 인공 시냅스 장치의 소재와 가능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로모픽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 시냅스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되는 것이 바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맵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도 고려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꿀과 CNT, 탄소 나노튜브에 의해서 만들어진 맵리스트의 가능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조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꿀을 탈이온화된 이온에 녹인 후 CNT를 뿌려 치료를 만듭니다. 이후에는 AC와 IPA를 이용하여 유리를 세척 후에 바닥 정극을 만들어줍니다. 플라즈마 처리 이후에 용액의 스핀성을 부여합니다. 이제 꿀 CNT 용액을 코팅하면 막이 형성이 되고 이후에는 구리를 이용하여 상부 전극을 제작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상부에는 시냅스의 전달체, 바닥에는 시냅스의 수신체, 그리고 생성막은 시냅스의 간격을 나타내는 소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형성된 소재를 가지고 라만 분광법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피크인 G피크가 혼합물에서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은 화학적 무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추가로 전압을 걸어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반도체와 같이 순방향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고 역방향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이는 시냅스에서 강화, 약화 작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가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소성은 뉴런 사이의 연결의 강도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소성은 학습, 기업, 겨장 등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논문에서 기재된 허니 CNT 멜리스트 또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 강화와 장기 강화 모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초기에 전압 자극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 기억의 경우에는 전류가 계속 올라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D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가 더 많아지고 전류가 감소할 때까지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극 전압을 기억을 고려하면 소자의 CTP, LTP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성형 결합을 통해서 전류가 합쳐지는 서메이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발표로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반도체의 특징을 분석하고 각각의 트렌드를 살펴본 이후에 3세대 반도체의 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세대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반도체 구조는 CPU와 GPU의 조합으로 구성된 멀티코어로 소자로는 실리콘을 쓰고 있습니다. 범용성과 가격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연산 효율성이 매우 안 좋아 비효율적입니다. 인텔과 엔비디아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2세대 반도체 구조는 간단한 이미지 분석에서부터 인간의 언어 이해, 해석까지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AI에 특화된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알고리즘의 일부가 하드웨어화된 것을 의미하고 특수 목적에 맞게 반도체를 제작하고 큰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구글과 인텔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로모픽 반도체입니다.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만들었으며 AI 연상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소비 전력이 매우 낮아 효율성이 높습니다. 인간의 두뇌를 모티브로 만들어서 매우 적은 전력을 가지고 작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맵리스트를 통하여 메모리와 CPU 연산을 하나의 소자에서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IBM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트렌드를 보면 CPU는 AI를 다루기 위한 연산에 있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PU를 만들어 병렬 연산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후에는 GPU의 과소비, 비효율적인 연산의 한계 등을 뛰어넘기 위하여 NPU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PIM 기술을 통하여 유로픽을 제작하고 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유로픽 반도체는 뛰어야 될 부분이 여러 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존의 반도체만큼의 신뢰성을 가지고 기능을 해야 됩니다. 무작위하게 기능이 구현이 되거나 결과값이 시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알맞는 맵리스트 소자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의 반도체 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AI 반도체와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이 서로 윈윈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업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 구조로 발전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수히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발전에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생산 비용이 커서 생산 라인 공정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하여 반도체의 가격을 낮추는 것 또한 하나의 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산 속도 경우에는 소비 전력 효율이 아주 좋은 것으로 보이나 아직은 이제 범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로우 엔드에서도 작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복잡한 회로가 구성되지 않게 혁신적이고 간단한 모델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리퍼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문헌으로는 SCI급 논문인 꿀과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한 새로운 소재에 대한 논문을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폰 노이망과 유로모픽 관련된 구조 자료를 비교했을 때 찾아본 논문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한국 자료, AI 한국 자료를 찾아보았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통해서 실제 논문을 검색한 이후에 SCI급이 맞는지 확인도 하였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